일가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일가 에너지에서 1의 정의부터는 우리 3학년 1학기 때 나올 거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규칙은 3학년 2학기 때 나오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일가 에너지하고 오늘 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울 거거든. 그 얘기는 3학년 1학기 때 물리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까지 안 하려고.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하면 3학년 때 배우는 거하고 니네가 약간 이질감 느낄 것 같아서 3학년 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배우기는 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거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을게. 그래도 우리 앞에서 물리 꽤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요. 미나 이제 좀 할만하지 않니? 아직도 안 할만해? 죽을 것 같아? 그건 아니지? 할만하지? 할만하지 성환아? 아니야? 자, 일가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가 에너지가 항상 세트로 묶여서 나와. 갑자기 서울대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도 선생님 딸 태어났을 때 선생님 딸 대학교 입학할 때 한의대 보내는 게 내 목표였거든. 한의대 동반 합격. 나도 한의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겠다. 그 이유가 내가 한의대를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공부를 하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이제 그게 목표였는데 애시당초 접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택도 야 서울대? 서울대 진짜 부럽다. 자, 일이라는 거 배워본 적 있나요? 없나요? 예전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기 한 3개 과정, 4개 과정을 이렇게 지금 수업을 했는데 이게 2학년 때 나왔다, 3학년 때 나왔다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지고 요번에는 3학년 때 나온 지금 2학년 때까지 일 안 배웠지? 요번엔 아마 3학년 1학기 때 나올 텐데 자, 일이 영어로 뭐지? work. 그래서 1W라는 기호를 씁니다. 1W, work. 성환아, 선생님하고 일할래? 싫어요. 왜 싫어? 힘들어요. 일하면 힘들어. 일을 하면 힘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의 정의는요. 자, 선생님 지금 뭐라고 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만 줬는데 이게 안 움직였어. 내가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잖아.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 쓴 거 보면 어떻지? 뭔가 좀 다르게 쓰여져 있지 않니? 어떻게 다르게 쓰여져 있지? 크게 쓰여진 게 있어. 뭐? 힘, 방향, 거리. 그럼 일에서 관련된 게 힘하고 방향하고 거리라는 얘기야. 우리 속력은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속력에 대한 변수값이 거리에서 시간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일도 힘, 방향, 거리 세 가지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힘 많이 주면 일 많이 했을까 조금 했을까? 많이 했어. 그럼 많이 움직이면 일 많이 했을까 조금 했을까? 많이 했어. 그래서 일단 1W는 힘이 기호로 뭐지? F죠, F, 힘 F.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일단 방향은 일단 접어둘게요. 이동거리 S, 거리 S에 비례합니다.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면은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자,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있어. 질량 1kg의 물체가. 그럼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10N의 힘으로 1m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물체가 이렇게 왔어요. 이 지점에. 그럼 내가 한 일이 얼마니? 그러면 힘이 10N 줬고 이동거리가 1m 됐으니까 어떻게 돼? 10N 곱하기 1m만큼 일을 한 거야. 그럼 힘의 단위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 뭐지? 미터, 뉴턴 미터. 그럼 있는 거 어떻게 해? 줄인다고. 그래서 뉴턴 미터 해서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얘는 한 일의 양이 10N 곱하기 1m 해서 10줄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일단 힘의 방향을 일단 잊어먹고요.
방향은 아마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방향 설명해 주는 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전혀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영희가 뭐 책가방을 들었을 때는 1인데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을 땐 1이 아니래. 그러면서 흰가구리가 수직이면 1이 0이야 이렇게 배운다. 근데 힘은 들었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 이유를 몰라. 그거까지 선생님 설명을 하려고 방향. 그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보다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만약에 질량이 10kg의 물체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10N의 힘으로 1m를 잡아당겼어. 그럼 얘가 이렇게 왔어. 그럼 얘 1의 양은 얼마일까? 1의 양이 얼마일 것 같아? 10. 맞아요. 10줄. 얘도 10줄이야. 그럼 내가 1kg을 끄나 10kg을 끄나 똑같이 10N으로 주고 1m를 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1의 양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간혹 가다가 애들이 선생님 그럼 얘 질량 이거 왜 줘요? 어차피 똑같은. 그럼 얘가 10kg이 됐든 100kg이 됐든 500kg이 됐든 1의 양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왜 줘요? 그럼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주는 거야. 간혹 가다가 이거 선생님 안 쓰고 야 1kg짜리 10N 1m 끌었을 때하고 10kg짜리 10N 1m 끌었을 때 1의 양이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면 이게 더 커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단 말이야. 근데 1의 정의는 뭐라고요? 힘하고 거리라고. 그럼 만약에 1의 양은 같아. 근데 누가 더 빨리 갔니? 그럼 누가 더 빨리 갔어? 위에 게 더 빨리 갔겠지. 얘는 가속도가 10이지. A는 n분의 F니까 1 곱하기 10이니까 가속도가 10m/s잖아. 1초에 10씩 빨라지는 거고 얘는 1초에 1씩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빠르게는 이게 빨라. 빠르게는 이게 빠르지만 1의 양은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빠르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지? 1의 양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1의 양은 같다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올 거야.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0N이야. 이렇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0N이야. 이렇게. 상관없는 거야.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0N이 10N으로 끌었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해 등속도 운동에 등속도는 안 돼요. 일정한 속력으로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용수철 저울이 눈금이 10N이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1m 끌었다. 그럼 10줄의 일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조금씩 막 살을 붙이겠지. 결국엔 힘 곱하기 거리.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아마 이게 기말고사 때 나올까? 그럴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아마 알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F는 MA. 뉴턴이라는 힘은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F는 MA. 이건 물론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 얘기야. 그럼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맞니? 그럼 거기다 미터를 곱해야 되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것도 뉴턴 미터 주라고 똑같은 일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 하나 할게요. 방향에 대한 얘기. 그러면 자, 그럼 얘하고 일의 양이 같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질량이 1kg의 물체가 있는데 선생님이 10N을 이렇게 10N을 줬어. 그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었어. 그래서 얘가 1m를 이동을 했어. 마찬가지. 그럼 이 물체가 여기 이렇게 왔어. 여기 온 순간이야. 근데 이 각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 60도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1의 양은 얘는 얼마일까? 1의 양. 얘는 1의 양이 얼마일까? 그럼 간단하게 얘하고 같을까? 얘하고 다를까? 그거부터 생각해. 어떨 것 같아? 달라요? 달라요? 나한테 지금 대묻는 거니? 달라요? 달라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같을까 다를까? 맞아요. 달라요. 왜? 자, 선생님 1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힘의 방향으로라고 했지. 그럼 나는 힘을 이렇게 주면 근데 이 물체는 어디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체가 힘을 주면 우리 앞에서 힘의 합성과 분해 배웠지. 얘는 이렇게 수평 방향의 힘 FY하고 수직 방향의 힘 FY하고 수평 방향의 힘
fx의 합력이 10이잖아. 그럼 이물체를 하는데 한 이 힘은 10N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fx.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은 fx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는 온전히 10을 다 받았지만 그럼 여기 10이 커? fx가 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지? 당연히 이 빗변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 힘은 분명히 작다고. 1의 양은 누가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얘는 10줄보다 작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계산이 돼.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요. 힘의 합성과 분의 앞에 찾아봐. 이쪽이지? 아마 오른쪽 제일 밑에다 해놨을 텐데. 운동량, 충격량 앞에. 찾았나요? 자,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이 뭐래? F 사인 세타야 이렇게 되지. 자, 수평 방향의 힘이 뭐래? F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나요? 그럼 선생님이 60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힘의 방향으로 한 fx가 된다는 얘기지. 코사인 60이 얼마지? 2분의 1이지? 맞니?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힘을 fx가 5N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5N 곱하기 1m가 돼서 1의 양이 5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요 얘기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의 정의는 뭐냐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를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힘이고 요거는 방향이고 요건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근데 요 얘기는 아마 중학교 때 나오진 않을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설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영희가 학교에 갔을 때는 일을 했는데 가방을 들고 가방을 들었을 땐 일을 했는데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을 땐 일이 0이래. 그럼 자, 선생님 여기다 1이 0인 경우 이렇게 볼게요. 1이 0인 경우. 자, 1이 0일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야. 그럼 변수값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뭐가 돼? 1이 0이 된다. 맞니? 그럼 첫 번째 뭐가 0일 때? 힘 F가 0일 때. 두 번째 뭐가 0일 때? 거리 S가 0일 때. 오케이? 세 번째 뭐가 0이면 돼?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0일 때가 몇 도야? 90. 그러면 힘과 거리가 수직일 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다? 코사인 90도일 때 이게 0이 된다. 그러니까 자, 영희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가방을 들었대. 이걸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 이 물체 무게만큼 필요하지? 그럼 들었어. 힘을 어디로 줬어? 위로 줬지? 힘을 위로 주고 위로 올렸어. 이런 거야. 이걸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일한 거야. 그럼 내가 물체를 끌고 가. 그럼 끌었을 때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건 마찰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 됐니? 근데 내가 힘을 이렇게 주고 있어. 힘 주고 있지? 힘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주고 있지? 근데 이렇게 가. 힘과 거리가 뭐야? 수직이지? 이때는 1이 0이 돼. 힘과 거리가 수직이었을 때. 이해됐나요? 그럼 중학교 때 힘과 거리가 수직이면 그냥 0이야. 이렇게 배우지 이 얘기까지는 배우지는 않아. 과학 시간.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는 있어. 근데 애들이 그냥 넘기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 옛날에는 나왔는데 요즘은 저런 거 안 낼걸요? 안 낼 겁니다. 자, 왜 1이 0인지 이해되셨나요? 변수값이 3개이기 때문에 1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자, 선생님 우리 저번 주 토요일이 아마 정월대보름이었을 거야?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이 뭐야? 달이 가장 크고 밝을 때가 정월대보름이지? 가장 크고 밝을 때. 정월대보름 할 때 무슨 행사하지? 뭐 볏짚, 달집 태우기라고 해가지고 볏짚을 쫙 모아가지고 그 태우고. 그거 왜 태우는 줄 알아? 그거 왜 하는 줄 알아? 그럼 본 적 있나요? 나도 직접적으로 가서 본 적 있나요? 영상으로? 그거 왜 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알기로는 원래 이제 그 볏짚을 우리 다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볏짚을 다 논에다 이렇게 깔아놓거든, 겨울에.
그러면 추우니까 그 막 해로운 해충들이 그 볏집으로 들어와. 그럼 그거 뭐하고 그냥 해로운 해충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하지? 지불놀이 하나요? 깡통이불 붙여가지고 지불놀이 하지? 자 그럼 지불놀이를 한다고 치자. 자 이 줄의 길이가 1m야. 근데 이 깡통의 질량이 2kg이라고 치자. 자 그럼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라고 치고요. 내가 얘를 두 바퀴 회전시켰어. 자 이렇게 두 바퀴 회전시켰어. 자 그랬을 때 파이는 3으로 계산하세요. 그럼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일까? 일의 양은 얼마일까? 중력가속도 g가 10이니까 2kg이면 이게 무게가 얼마야? 20N이지? 그럼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니까 20N으로 이동거리 두 바퀴 원주네? 원주니까 2 곱하기 파이는 3으로 오케이 땡큐 3 곱하기 반지름알이 1이지? 근데 내가 몇 바퀴 돌렸어? 두 바퀴 돌렸다고 하니까 곱하기 2 하면 40, 120에 2니까 240줄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 왜 틀렸을까? 그래요. 우리 원운동 시켜. 우리 물리 제일 첫 시간 했어. 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가속도라고 얘기했고 힘은 어떨 때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속력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킬 때 힘이 작용했다. 모양이 변했을 때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밀면 속력이 빨라지고 당기면 속력이 느려지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수직으로 샥 밀면 어떻게 돼? 속력은 안 변해. 그러니까 밀거나 당겨야지 속력이 변하는데 수직 방향 작용은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시킬 때 이걸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원운동을 시킬 때 생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고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항상 뭐다? 수직인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두 바퀴를 돌리든 100바퀴를 돌리든 일의 양은 항상 0이 되는 거야. 왜? 매 순간 힘과 거리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불놀이 할 때 알바생 뽑는데 야 한 바퀴당 10,000원씩 줄게 해가지고 알바생 뽑았어. 그 다음 이렇게 단 일의 원리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 이렇게 약간에다 이렇게 적어냈어. 그럼 어떡해? 내가 알바비 벌겠다고 100바퀴 돌려가지고 100만 원 받아야지 100바퀴 돌렸어. 일은 얼마야? 0이니까 알바비는 빵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모르는 문과생은 어떡해? 돈 못 받는 거야. 물론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일의 양은 0이 되는 겁니다. 왜? 힘과 거리가 계속 수직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일의 종류. 자 일의 종류 한번 계속 할게요. 이건 지우고.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일의 종류 첫 번째. 자 물체를 끌 때. 아까 여기 쓴 거야. 물체를 끌 때 이렇게 끌어당길 때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물체를 끌 때 이제 힘의 F로 S만큼 이동시켰을 때 물체를 끌 때 한 일이고요. 자 두 번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자 물체를 끌 때는 우리가 마찰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 마찰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자. 얘가 만약에 10N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게가 10N인 거지? 무게가 10N. 그럼 만약에 여기서 10kg이다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질량이 10kg이지? 그럼 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이 무게가 10N이라고 한다. 이 물체를 들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니? 라고 하면 얼마가 돼? 10N이 되겠지? 10N 주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10N인데 내가 위로 10N을 주니까 힘의 평형돼서 이렇게 딱 들고 있겠지. 그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니네 뭐라고 얘기할래?
그럼 10N보다 커야지 들어 올릴 수 있겠지? 근데 내가 10N보다 크면 위로 합력이 작용하니까 위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도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얘를 들어 위로 올리려면 10보다 0.0001이라도 더 줘야 돼. 그런 다음에 힘을 빼. 그 다음에 10으로 맞춰. 그럼 R자임이 얼마가 돼? 0. 그럼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는 순간의 힘. 그걸 들어 올리기 위한 힘. 그래서 무게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무게가 10N이면 내가 중력이 10N 작용하니까 나는 최소한의 10N이 되겠지. 그럼 내가 얘를 1m 들어 올리면 내가 10N의 힘으로 1m를 들어 올렸으니까 10J의 1을 한 거야. 그럼 질량이 10일 때는 어떻게 돼? 중력 가속도 G가 1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100N이 작용하겠지. 그럼 나는 이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100N의 힘으로 1m를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얘는 100N 곱하기 1m 해서 100J이 되는 거야. 그럼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거는 mg 곱하기 높이 h에서 mgh라고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는 무게를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안 배우니까 그냥 9.8 곱하기 m 곱하기 h, 요게 무게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마 중3 때 이렇게 배울 겁니다. 9.8 mh.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라는 걸 g라는 걸 안 배우고 그냥 9.8 평균값으로 해서 그냥 그게 9.8 곱하기 m이 무게야, 이렇게 그냥 배울 거야.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하고, 중력에 대한 일은 어떻게? 무게 곱하기 높이로서 중력에 대한 일, 무게만큼 힘이 드는 거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 자, 그럼 마찰력에 대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가 마찰력에 대한 일이 되고, 선생님 아까 용수철 저울 얘기를 했는데, 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0N이야. 근데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일정한 속력일 때는 사실 R자임 합력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마찰력이 10N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N의 힘으로 내가 10N 줬으면 마찰력만큼 준 거니까 10N 곱하기 1m에서 일의 양이 10J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마찰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은 중력에 대해서, 중력 때문에 뭐가 생겨? 무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 자, 물체를 끌 때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에 대한 일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자, 에너지는 뭘 에너지라고 하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에너지가 뭘 배울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주는 게 낫겠거든요. 역학적 에너지.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포텐셜 에너지,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 위치는 근데 이 위치가 포지션 에너지가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 선생님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포텐이 뭐야? 포텐셜 무슨 뜻이지? 잠재적. POTENTIA.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뜻이야. 무슨 말? 지금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한 뜻이고, 운동 에너지, 이건 키네틱. 키네틱이 뭐야? KINETIC. 이게 키네틱, 운동, 역학, 동력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이 키네틱이라는 말이 선생님도 지나가다 가끔 보는데 어디서 보는 줄 알아? 필라테스 하는데 보면 키네틱이라고 적혀 있어. 거기에 막 영어로 K 크게 해가지고 키네틱스 뭐 이렇게 막 적혀 있어. 이게 운동 역학. 헬스장에서 못 봤는데, 헬스장에 뭐 피지컬 뭐 이런 뭐 헬스 뭐 건강 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 필라테스 하는데 보니까 키네틱 뭐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 자, 이건 운동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셋 다 설명을 할 거예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거하고 이것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설명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요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있어. 자, 일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할 때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선생님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거 안 쓸래? 여기까지 안 써? 성환이는 안 쓸 거잖아. 중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 니네는 써.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는데 선생님 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건 일의 정의고요. 일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요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도 재산이 있어. 니네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니네한테 돈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니네한테 돈을 준 만큼 나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니네는 나한테 돈을 받은 만큼 재산이 늘어나겠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변화시키는 게 무슨 형태로 주고받아서 재산을 변화시켰지? 돈이라는 형태를 주고받아서 재산이 변했잖아. 나는 준 만큼, 니네는 받은 만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지. 일이 돈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자, 일은 요건 이제 일의 정의가 되고요. 자,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야라고 얘기를 할게요.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 매개체가 뭐야? 뭔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매개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냥 일을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그럼 뭘 줬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일을 해준 만큼 니네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 내가 니네한테 일을 해준 만큼 나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체가 있으면 얘가 이 B에 대해서 이 일 W를 해주면 얘는 이 일을 해준 만큼 A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에너지, 그 다음에 얘는 B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는 거야. 뭐 해준 만큼? 일을 해줄 만큼. 그다음 거꾸로 B가 A한테 W만큼 일을 해주면 이 B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A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야. 뭐만큼? 일을 받은 만큼.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E를 보면 나중 에너지 EB에서 이 A를 뺀 값이잖아. 그럼 이게 뭐야? 1이지. 그럼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뭐다? 1이다. 그것을 선생님이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럼 왜 생겼을까? 정지된 물체가 있는데 얘는 에너지가 없어. 정지돼 있으면. 근데 내가 얘한테 일을 해주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물체에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걸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첫 번째 선생님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이렇게 지표면이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질량이 m의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표에 말뚝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얘를 일단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말뚝이 콩 하고 이렇게 박힌다. 그럼 이 지면과 말뚝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물체가 떨어서 콩 이걸 박았으니까 마찰력 힘이 작용하는데 이동했지? 일을 해준 거야. 이 물체에 대해서. 그럼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 질문. 야,
가령 떨어져서 빡 물체가 떨어져서 내가 맞았을 때 아프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럼 무거운 물체가 아프겠니? 가벼운 물체가 아프겠니? 무거울수록 무겁다, 가볍다라는 건 무게지. 그래서 무게에 비례해 무게는 뭐라고 했어? 9.8m 이게 무게라고 했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걸 뭐라고 배운다고? mg라고 배우는 거야. g가 9.8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무게에 비례해. 그 다음에 야 1m에서 떨어졌을 때 아프니? 2m에서 떨어졌을 때 아프니? 2m에서 떨어졌을 때 아프지. 그래서 h에 비례해.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8mh야 이렇게 우리가 배운다고. mgh야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배운다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이렇게 h만큼 높이에 있었을 때 9.8mh만큼 에너지를 가졌네. 그럼 이 물체는 왜 이만큼 에너지를 가졌을까? 원래는 이 물체가 여기 있었잖아. 질량 있는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h 높이만큼 뭐 했어? 들어 올렸지? 맞니? 그럼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준 거잖아.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물체에 한 일이 최소한의 힘 mg 9.8m만큼 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s가 얼마만큼? h만큼 됐다고. h만큼. 그럼 내가 한 일이 이만큼이야. 그럼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더니 이 물체가 높은 곳에 가서 에너지를 갖게 됐어.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9.8 mh mg h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왜 9.8 mh야 mgh야? 물어보면 왜? E를 mgh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9.8mh야.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이야. 왜? E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할게요. 운동 에너지. 자,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여기다 또 놓고 운동 에너지. 얘를 우리가 EK라고 표현하고.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자, 나머지 왜 어떤 관계에 비례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자, 선생님 여기 뭐 그렸을까? 또 뭐 그린 것 같아? 모르겠지? 이게 책이야, 책. 요거는 자야, 자. 자야, 자. 그러니까 책과 책 사이에 자를 끼워 놓은 거야. 책과 책 사이에 자를 끼워 놓고, 자, 여기다가 물체가 있는데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치자. 그래서 이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자와 책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해? 마찰력이 작용을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자가 콩 충돌하면 자에 뭐가 생겨? 이동 거리가 생기겠지. 그럼 여기 있는 마찰력 힘에다가 이동 거리 했으니까 이 물체가 부딪히면 자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겠지.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요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요 물체의 질량하고 물체의 질량하고 속력을 이렇게 바꿔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이고 속력이 1m/s였을 때 이 이동거리가 얼만큼이었냐면 2cm 이동을 했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이동거리 S만큼 요 한 일하고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 물체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똑같이 속력을 1m/s라고 얘 질량만 2kg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얘가 4cm가 이동을 했어. 질량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더니 자의 이동거리가 2배가 됐네? 그러면 이동거리가 2배가 됐다는 말은 한일이 2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몇 배가 됐다는 뜻이야? 2배가 됐다는 얘기네. 아, 질량에 비례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요번에는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을 2m/s로 바꿨어. 질량을 1kg으로 똑같고 속력만 2배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게 8cm가 이동을 했어. 속력이 2배가 됐더니 얘는 몇 배가 됐어? 4배가 된 거야. 그럼 일회양이 몇 배야? 4배가 됐고 에너지도 몇 배가 됐다? 4배가 됐다. 아, 그냥 비례가 아니라 제곱의 비례를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 중학교 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좀 뭔가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뭔가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 질량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럼 2분의 1이 없어야지. 2분의 1은 어디서 왔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 아마 질문을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그냥 2분의 1을 외우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야 라고 그냥 설명하시고 넘어갈 거야. 중학교 아이들이 2분의 1 mv 왜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 이체 에너지 9.8mH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 자, 근데 우리 물리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을 수도 없고 물어봤자 선생님이 설명하신다고 해도 자, 조금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니네가 알아듣지도 못해. 자, 근데 우리는 물리를 배웠으니까 왜 2분의 1 mv인지 제곱인지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선생님이 자, F의 힘으로 이동거리 S만큼 잡아당겼어. 그럼 내가 한 일 W는 FS가 되겠지? 그럼 이 물체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져? FS만큼 에너지를 가져. 근데 F는 뭐지? 운동제의 F는 MA지. F는 MA 이렇게 돼. 그래, MAS지. 자,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 30, 뭐 나중에는 외우자라고 이제 등가속도 30이 이렇게 돼.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EAS야.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 속력은 0이야. 그럼 따라서 AS는 뭐가 돼? 2분의 V제곱이라고. 그럼 여기 갖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 2분의 1 mV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만큼 가졌어? 2분의 2분의 1 mV제곱만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질량이 비례하고 속력이 제곱에 비례해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거기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3쪽에 보면은 이제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나오지? 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그럼 우리가 먼저 탄성력을 먼저 알아야 돼. 탄성력이 뭔지.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 한번 해볼게요. 탄성력이 뭐지?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성력을 가진 물체를 탄성체라고 얘기해. 고무줄이나 용수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보면 탄성력이라는 힘. 이렇게. 자, 용수철이 있는데 내가 밀면 어때? 튀어나오지. 내가 당기면 어떻게 돼? 들어가지. 그럼 나는 밀었을 때 힘을 일로 작용하는데 놓으면 힘이 일로 작용하네? 내가 이걸 당기면 힘을 일로 작용했더니 탄성력은 일로 작용하네? 내가 작용한 힘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지? 반대. 그럼 우리 물리에서 반대로 뭘로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그래서 탄성력은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 잡고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놨어. 아프지? 이만큼 당겼다가 놨어. 더 아프지? 그럼 늘어난 길이, 변형 길이가 길수록 탄성력이 더 크다. 그래서 변형 길이 x에 비례해 변형 길이 x에 비례해. 그리고 고무줄이나 용수철도 보면 어때? 굵은 고무줄이나 굵은 용수철은 막 당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탄성계수 K라고 합니다. 탄성계수
탄성계수에 비례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용수철 상수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탄성계수 K.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요. 자, 탄성력이니까 힘의 단위는 뭐지? 뉴턴 맞나요? 선생님 이것도 안 끼고 얘기하고 있었네. 탄성력 힘의 단위 뉴턴이지. 힘의 단위 뉴턴. 그럼 얘가 힘의 단위 뉴턴이고 우리 길이의 기본 단위는 뭐지? 미터 맞나요? 미터. 그러면 K에다가 미터를 곱하면 뉴턴이 나와야 돼. 그럼 탄성계수 K라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뉴턴 퍼 미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미터 약분되고 뉴턴이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탄성계수 K라는 건 무슨 얘기냐? 탄성계수 K. 탄성계수 K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m 늘어났을 때 생기는 힘의 크기를 탄성계수 K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용수철이 이게 원래 길이야, 이렇게 원래 길이.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1kg짜리 추를 매달았어. 근데 여기서 이 용수철이 5cm 늘어났어. 이렇게 볼게요. 그럼 1kg짜리 추를 매달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힘이 얼마 작용한 거야? 10N이 작용을 하더라고. 그럼 얘는 10N이 작용했을 때 5cm가 늘어난 거예요. 맞나요? 근데 탄성계수 K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1m 변했을 때 생기는 힘이라고 했지? 그럼 1m, 그럼 몇 배야? 20배인가요? 그럼 얘가 20배 늘어나면 탄성력도 몇 배가 돼? 20배가 되겠지? 그럼 탄성계수 K는 200Nm/m야. 이렇게 해서 탄성계수 K를 정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자, 탄성력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탄성력 F는 길이 X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래 용수철이 이만큼 길이만큼 있었어. 그럼 내가 이 용수철을 이만큼 잡아당겼어. 그럼 탄성력이 이만큼 생기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따진다라고 치면 내가 5cm 잡아당겼는데 이 탄성력은 10N이 생긴 거잖아.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기울기는 무조건 x축의 변화 델타 x분의 y축의 변화 델타 y를 기울기라고 했지? 그럼 x축은 뭐가 변했어? 길이 x가 변했네. y축은 뭐가 변했어? 힘 f가 변했지? x분의 f가 뭐야? 탄성계수 k 맞나요? 넘기면 x분의 f가 탄성계수 k가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탄성계수 k가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생각해보자. 면적. 자, 면적은 2분의 fx가 면적이야.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면적의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구한테 해준 일? 용수철의 한 일이야. 내가 용수철에 일을 했다고 이만큼. 아니? 일한 만큼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지? 그럼 F는 KXG. FKX 대입하면 뭐가 돼?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용수철에 한 일이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이걸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 탄성력은 F는 KX가 되는 거다. 됐나요? 그럼 아까 거기 탄성력 제일 밑에 요거 그 교재에도 아마 적혀 있을 텐데 요거 지금 정리하세요. 앞으로 가서 그 탄성력 있는 거. 아니면 따로 정리하려면 거기다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요.